네,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밖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국내 증시도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현재 2,800포인트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다행히 아침 구간보다 낙폭 좀 줄여내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주 후반대 되니까 트럼프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1월 대선 전까지 이런 변동성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미증시 충격이 좀 많이 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고요. 기술주들도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들 이틀 연속으로 2천억 원대 매도세 보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은 10시 좀 안 돼서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외국인들은 440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또 오랜만에 반등하는데 2차 전지가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바닥이니까 싸게 잡고 또 오르면 파는 그런 형태의 트레이드가 그 두 종목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사고 있는 종목, 일단 반도체 투톱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중공업을 담고 있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이런 좀 ESS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뭐 냉각 시스템 엮여 있는 종목들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소외주로 거론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등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방사는 뭐 하반기까지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이견은 없는 걸까요? 일단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일단 대만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하니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어제부터 같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순매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원전 종목들이 참 강합니다. 체코 원전 한수원이 만장일치로 그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강했습니다. 막 갭상승하면서 막 가다가 지금은 다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한 상태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은 종목인데 장중 15%까지 올랐다가 1%까지 쭉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세론 뉴스 때문일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두려움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건지는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안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한전산업이고요. 피코그램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한전기술,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 눈에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화면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상승분을 두 자릿대에서 다 반납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하이투자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분 좋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걸까요? 밖에 비도 오고, 그렇죠? 네, 맞아요. 비가 많이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좀 힘을 내볼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이야기 여쭤보기 전에 시장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 초반에는 트럼프 수혜라더니 주 후반 되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생겼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지지율 올려야 되고 증시도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약간 좀 의도적으로 그죠. 뭔가 발언을 통해서 증시를 좀 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11월까지 지금 4개월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지수가 조금 더 그때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보세요. 확실히 지난주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약간 흐름보다도 이제 그 피습 사건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트럼프의 멘트가 조금 강하게 변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틱톡도 얘기를 그랬고 대만 반도체도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도 그렇고 심지어 파월 의장에게도 금리는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측면도 있는데 물론 이제 물 건다고 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맞게 9월에 금리는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는 이게 예전에 이제 워낙 이제 트럼프 때 1기 때 2018년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증시에 이제 물론 이제 5년간 증시는 올라왔지만은 그 당시에 크게 한번 빠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 트럼프 이길 때 우리 증시 많이 올렸어. 대신에 그러면은 이게 만약 대선 이후에 주가를 올려야지 물론 이길 때는 충분히 그런 압박을 줄 수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네. 저는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25일쯤이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으면은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워낙 이제 많이 빠졌고 이제 TSMC 발표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투심이 다시 살아날 거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말이 트럼프지만은 결국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잠시 숨 쉴 수 있는 약간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시장이 향후에 조금 건전한 상승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만 빠져나가면 다예요. 우리 국내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떡해요? 이미 반도체 다 들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개파락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손절을 해야 될지,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이 지금 구간에선 가장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일주일간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급하게 저는 따라가자라는 생각보다는 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SK하이닉스도 뭐 실적 2분기 잘 나온 건 이미 알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대비해서 1, 2분기 때 워낙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올 초만 해도 그냥 10만 원, 9만 원대 있던 주식이 그 23만 원, 25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후년에 대한 밸류도 오전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걸 바꿔줄게 삼성전자라는 거겠죠. 향후 뭐 HBM 쪽으로 매출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 밸류에 시장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이제 어제 같은 거 뭐 영국 CPI도 안 좋게 나왔죠. 아니면 이제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크게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이고 이제 일본도 여기다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까지 얘기를 나오다 보니 이런 통화적인 흐름 자체가 시장이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불안감을 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인데 이게 조금 더 짙어지는 며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중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시에 반도체를 좀 때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대만 증시도 지금 벌벌 떨고 있고 국내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대만이나 일본의 도쿄일렉트릭, ASML 규제한다고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는 다음 차례는 우린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트럼프도 계속 우리나라 유학 관련된 해서 뭐 국방비, 방위비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거 그죠. TSMC나 이런 대만 반도체 향후에 보조금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럼 TSMC를 압박을 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시장에서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시장이 트럼프도 AI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갈 거고 향후에 일론 머스크도 이쪽 시장에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주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ML 또 실적 악화 때문에 또 반도체 투심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이 미미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이던스까지 생각보다 많이 못 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좀 불안합니다. 향후에는 좀 괜찮아져요? 이게 1분기 때도 ASML이 실적이 아마 쇼크가 나오면서 그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분기가 TSMC 쪽에 신규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실제 괜찮네. 알고 봤더니 3분기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흐름이 깨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당장에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AI 수요가 뭐 줄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오늘 아마 오후쯤에 TSMC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이제 정책은 정책일 뿐이지 지금 당장으로는 사실 TSMC가 없이는 사실 지금 파운드리든 여주 시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투심에 대한 흐름만 조금 시장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TSMC 실적 발표되고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될 수 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 이 반도체 하락이 그리 긴 겨울은 안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대중 제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혹시 국내 증시가 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인지 궁금하고요. 대만을 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방위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이 또 반도체의 왕국인데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길어질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시장에서 독점이냐 여부가 네. 일단 역질문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HBM 시장은 마이크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테일러 공장에 대한 향후의 보조금에 대한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뭐 법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사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대중 제재를 물론 예전 트럼프 1기 때도 계속 꾸준히 압박을 좀 해왔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미쳤냐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강할 수는 있겠죠. 뭐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제 수출 제재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물론 계속 유예를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물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액의 중국 비중이 50% 정도가 됩니다. 네.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결국 이제 실제로 재선 이후에 향후에 좀 협상을 하는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팔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나요? 나중에 혹시 비중을 확대를 하든 네. 왜냐하면 아직 사실 일반 장비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완벽하게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2분기,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 모멘텀이나 실적이 많이 녹아들 거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테크윈드 전년 실적 발표를 나왔다시피 아시겠지만은 네. 그런 만큼 주가가 올라왔을 때 실적이 찍히는 회사들은 일단은 이게 피크아웃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실적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홀딩하자. 그러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매수의 의견 있었거든요. 유효하다. 오늘은 유효한가요? 홀딩할까요? 기다릴까요? 일단 기다리자. 신규 매수는 오늘은 아니다. 네, 왜요? 일단은 뭐 우리가 바닥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수많은 지금 매크로 이슈와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가는 시장 자체는 7월 한 달간은 조금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회가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전략을 잘 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원전으로 넘어갈까요? 원전이 참 엄청난 수주 잭팟을 터뜨렸는데 주가는 왜 이러죠? 두산 에너빌리티 15% 올렸다가 다 빠지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리기술 다 음봉 전환했거든요. 일단은 전 선반영이에요. 이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오늘 뭐 세론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오늘 하나증권, IBK, 신영증권 여러 증권사 유틸리티 애널리스트들이 하나둘씩 이제 리포트를 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체코
이런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밸류를 매길 수 있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한전 산업이나 한전 기술과 같은 회사들도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어딘지 이제부터는 체킹을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추후에 계약금을 이제 납부한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5년 만에 원전을 수주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 폴란드, 스웨덴, 영국 여러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마저도 탈원전 국가에서 이제 원전으로 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주가 있을 맞아요. 거고, 이게 체코가 아니라 하나 둘씩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10년, 15년에 대한 밸류 자체가 우리가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가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당장 급하게 40분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코 플러스 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한수원이 선택됐다라는 게 되게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기술력이 입증됐다는 기술력도 거 아니에요? 인정을 받았지만은 가격도 충분히 많은 저가 공세로 들어왔었고, 물론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도 뭐 러시아 이슈도 있겠지만은 프랑스도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거 핵심 부품은 너네 체코 영토에서 생산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1차일 창수까지 얘기를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좀 모를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어제 좀 주가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일단 선정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이거고, 결국에는 향후에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이 한수원이 드디어 이제 사업 수주받네. 저는 이 영향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주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 협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네. 언론도 있을 거고, 특히나 폴란드 폰티노프 관련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만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 물론 미국은 워낙 신규 원전이 많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계획은 없긴 하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내놓거나 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일정 매매에 따라서 흐름이 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우상향으로 간다. 그럼 원전 섹터 안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은 뭐 역시 대장주를 사야 하나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한전 기술을 물론 두산 에너지비터 좋아하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 한전 기술 자체가 흔히 설계 용역 매출을 나오고 있는데 개통 설계라고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는데 5년이 걸리고 설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체코는 전력 관련된 기본 수급 계획이 끝났고 토지 끝났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은 당장 내년부터 매출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약 10년간 매출이 나옵니다. 만약에 상업화 운전이 끝나고 나면은 약 60년간의 장기 엔지니어링 서비스, 흔히 말하는 AS죠. 네. 이쪽 서비스까지 약 3조 간의 금액을 나눠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향후에 뭐 폴란드도 나중에 쌓이면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2027년에 원전 11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한울 세 개 있죠. 전기본에서. 그리고 체코, 물론 이건 2기지만 총 4기까지, 템블리까지 하면 총 4기, 거기다가 폴란드 한 3, 4기까지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11기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매출 자체가 지금 한 6천억인데 아마 27년쯤에는 1조 이상이 넘는 매출을 간다고 했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우리는 숫자를 매길 수 있는 회사에 집중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매출은 뭐 나중에 찍히는 거긴 하니까. 땡겨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측정된 밸류로 봤을 때는 적정한 주가가 어느 정도예요, 한전기술이? 11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8만 5천 원이고 전고점이 11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역사상 전고점이 14만 원입니다. 그게 2010년이에요. 그때 바라카 원전 됐을 때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은 사실 바라카 원전 때보다 금액이 훨씬 더 큰 수주 금액을 받았었기 때문에 와. 상방 연형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막 팔에 닭살이 따서 돋았어요. 네. 뭐 다른 근데 원전 종목들도 다 그런 흐름을 따라가겠죠? 그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30% 아까 6천억에서 1조가 되면 30%를 얘기를 하는데 원전 자체가 애초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5%, 6%밖에 안 돼요. 그 회사들이 15%, 18%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사양식품 얘기를 하지만 사양식품 원래 영업이익률 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7%, 20%까지 올라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5배 이상 주가가 갔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밥캣이 빠지면서 일단 현금 흐름이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근데 앞으로 뭐 그렇게 체코 플러스 알파 국가들한테 수주를 따올 수 있다면 이 종목도 다시 밸류
책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9월쯤인가 주주총회 통해서 뭐 신주 반영 뭐 하겠지만은 뭐 이거를 제어하게 되면은 어차피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 꾸준하게 SMR 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은 체코 저쪽이지만 두산 에너비티는 여러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이 SMR이나 저기 대형 원전 쪽에 같이 덩달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뭐 두산 박해 때문에 신용 등급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걸 차치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익률. 매수는 아니다. 네, 수익률 입장에서는 한전 기술이 더 나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다음 화장품 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렸고요.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VT 강했고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또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갑니다. 어제 5%, 7%였나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잠깐 아마존 프라임데이 잠깐 열린 행사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건지 화장품 종목들 아니면 조정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직까지 피크 아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모든 화장품이 다 잘 된다기보다는 이게 6월 달부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중국을 역전을 했습니다. 어디를? 북미 시장에. 그러면 북미 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회사들,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풀마랑 네. 이런 회사들도 이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할 거고 아모레퍼시픽이 왜 움직이냐? 코스RX가 이번에 5월에 편입이 됐을 겁니다. 편입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북미 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막상 실적을 나중에 이번 2분기 때 까면은 아마 북미 쪽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를 우리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아질 거고 대신 LG생활건강은 그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양극화를 보여줄 거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실링콘트는 여러 오해를 있었죠. 그 아마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통 채널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은 실링콘트도 결국 숫자를 보여주게 되면 또 한번 반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네. VT도 마찬가지고요. 그 화장품 섹터는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놔야 돼요? 저는 2분기죠. 2분기 때는 저는 충분히 더 우리보다 물론 컨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높아졌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북미 시장의 침투율이 그만큼 많이 여력이 있다.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실적 전에 팔고 실적 나오면 아니죠. 뭐 트레이딩 하실 거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섹터다. 좋은 섹터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은 조금 줄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죠. 화장품이 또 확 떴던 게 미국 수출, 일본 수출이잖아요. 수출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할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앞으로 연말에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좀 환율 수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론 8월쯤에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사실 이게 또 부동산 가격까지 또 연달아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일단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통화에 대한 방향성이 물론 이제 드디어 이제 워낙 강세로 움직임을 가긴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완전 섹터의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맥스 회사들이나 한국콜마처럼 북미 쪽에 있는 공장들 입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환율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더 달러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 영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류주 같은 경우 어제 또 FNF가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의류주들도 화장품처럼 수출 키워드 안고 이렇게 강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JS 코퍼레이션이나 한세시를 보게 되면 특히 네. 북미는 작년 상반기까지 재고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하면서 아마 실적이 작년까지 쇼크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미국의 소비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특히 북미 쪽 ODM 업체들인 한세시, JS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물론 FNF도 물론 향후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뭐 이슈도 있고 최근에 그 변호사 관련 이제 탤런트죠, 배우죠. 배우에 대한 영향이 동남아 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좀 시장 마케팅에 대한 흐름도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는 향후에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겠지만 의류 쪽에 대한 소비가 북미 쪽이 살아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실적을 까봐야겠지만은 제가 운임비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그 운임비 부담이 실적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색깔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